표준화시키기 위해서 모집공이라는 것은 네, 우리는 지금까지 제2장에서는 지적공부의 토지를 등록할 때 그 등록 방법을 보았죠. 그럼 우리가 제1장에서는요, 1장에서는 지적이란 무엇인가 해서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 2장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등록을 하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 그러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자, 이것과 소유자 등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2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제3장에서는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을 때 이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각의 지적공부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등록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제3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3장에서요. 자, 지적공부의 종류. 자, 지적공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적공부, 공적인 장부는 없고요. 지적에 대한 공적인 장부를 통칭해서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적공부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 그리고 이제 임야대장이 있습니다.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자라고 했을 때는요. 대자라고 했을 때는 그 큰 대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눈에 알아볼 때, 전망대할 때 대자입니다. 한눈에 알아볼 대자예요. 자,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이것이 바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종류가 있고 여기에는 모든 지적에 관한 내용을 다 등록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걸 대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장이라고 할 때는요. 대장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는 장부예요. 문자나 숫자. 그래서 문자나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 이런 것들은 다 문자나 숫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대장에다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거 경계죠. 경계. 자, 우리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 여러 가지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각각의 등록되는 사항을 공부할 텐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자,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요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칙적으로 여기는 다 등록이 돼야 되는데 경계는요. 경계는 그림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선으로 등록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문자나 숫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이 경계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따로 대장 이외에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도면을 만들어서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지적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등록하기 위한 임야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이렇게 지적도와 임야도 이제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우리가 또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죠.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든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장부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든지 이 두 곳에는 반드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인 장부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장부가 될 텐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한 필지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A, B, C, D 여러 명이서 한 20명에서 소유를 합니다. 20명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이 토지는 공유지가 되겠죠.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소유자는 기록이 됩니다. 소유자는 기록을 하는 것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20명이면 그 각각의 20명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등록하고 그럼 여기에요. 그 지분,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할 테니까 소유자를 기록하면 그 지분을 기록해야 되겠죠.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이 대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세를 위한 장부가 되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기록하겠죠. 그러면서 이 20명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기록을 하면서 지분까지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부피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 되는데 이 소유자는 부수적으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옮겨 적는 부수적인 내용일 뿐인데 부수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토지의 표시에 관한 공간이 너무 적어지게 되고요. 토지의 표시를 보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보는데 괜히 장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기 안 좋다 그래서요. 만약에 어떤 토지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지 같은 경우에 그 소유자들을 따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쉽게 그냥 토지의 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소유자가 한 사람이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명인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A, B, C 대 20명이면요. 이렇게 A 외 19인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렇게만 적습니다. 그리고 A 외 19인에 대해서 보고 싶으면은 이 공유자들을 연명해 놓은 장부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대장을 두 개를 만들지만 만약에 이 토지가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인 경우에는 이 공유지의 소유자들을 연명해 놓은 연명부를 따로 만듭니다. 그럼 이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소유자들의 지분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피가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요, 따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뽑아가지고 다시 장부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바로 공유지 연명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이것도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에 공유지 연명부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그 대장, 정보를 공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들어가 있을 내용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를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에 만들기 때문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는 한 사람 기록되지만 두 사람 이상이 있었을 때 그 지분들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지분을 기록하기 위해서 공유지 연명부를 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는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이외에요, 만약에 어떤 토지는 위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5층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5층 아파트. 자, 아파트가 들어와 있으면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소유자들의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죠. 아파트 소유자들이 이 토지에 대해 대지권을 가지고 있죠.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또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것이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대지권이 다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지권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토지의 정보니까. 그럼 여기가 10세대가 살고 있으면 10세대마다 그 대지권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은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대지권,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리에 관한 사항은요,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를 옮겨 적는 것인데 토지의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이런 권리들은 부차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대지권을 다 기록하려고 하다 보면은 대지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또 부피가 너무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대지권들, 토지의 정보로서 이 대지권들을 기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이것이 대지권 등록부가 되는 거죠. 등록부.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도요, 원칙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대지권을 기록해야 되는데 대지권을 따로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따로 만들어 놓은 장부로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대지권을 따로 기록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기 때문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이 대지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지 않겠죠. 그래서 장부가 새롭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사항들이.
원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도 임야도를 만들면서 경계가 빠져나오고 공유지 연명부를 만들면서 지분이 빠져나오고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면서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냐? 대지권 등록부는 그 세대별로 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겠죠.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대지권 비율이라는 것이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다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대지권 비율이 항상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대지권 비율을 적을 때는 그 전유 부분을 표시해야 되겠죠. 몇 호가 얼마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대지권 비율을 적기 위해서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301호, 여기가 301호면요. 301호가 이제 대지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만약에요, 이 토지에요,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두 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 동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도 301호가 있고 여기도 301호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301호가 대지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건물 301호냐, 이 건물 301호냐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차이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구별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건물이 두 동 이상 있었을 때는요. 건물 명칭도 적어줘야 되겠죠. 건물 명칭. 그렇죠. 그래서 이 건물에 301호가 대지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래야 대지권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대지권을 표현하는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을 적을 때는 전유부분 건물 표시나 건물 명칭이 항상 함께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과세장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301호가 이 건물 301호가 만약에 1000분의 30을 가지고 있다. 1000분의 30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과세는 어떻게 합니까? 301호의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301호 소유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겠죠. 301호 소유자, 갑. 갑한테 어떻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지권이 1000분의 30이니까 1000분의 30을 갑한테 과세를 하겠죠. 그래서 301호 소유자가 나와야 되겠죠. 소유자가 나옵니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권리를 기록할 때는 항상 권리자가 나와야 되겠죠. 공유전명부도 지분이죠. 지분도 권리잖아요. 권리의 일부를 기록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대지권도 권리잖아요. 권리자니까 권리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301호가 혼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301호가 공동으로 소유하면요. 그런데 그 공동 소유하는 지분이요. 2분의 1씩 지분을 이제 소유하고 있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씩이요. 301호를 소유하게 되면 대지권도 어떻습니까? 반반씩 갖게 되겠죠. 물론 301호를 이 사람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3분의 1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분이 301호 지분이 얼마냐에 따라서 대지권 비율도 지분이 틀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그 지분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도 원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록해야 될 내용을 따로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지적공부의 일종으로 취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가 좌표가 있죠. 토지 표시 중에서 좌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토지가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면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좌표가 구해져 있다.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제 좌표를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좌표가요, 여기가 뭐 10의 4고, 실제로는 더 크겠죠. 경도와 위도의 좌표를 적는 거죠. 여기가 뭐 8의 뭐 2고, 뭐 여기가 뭐 7의 뭐 4고, 7의 6이고, 뭐 이렇게 여기가 뭐 27의 15고 이렇게 됐다고 해보죠. 그럼 이 좌표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좌표들은요, 토지 표시이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좌표가 4개가 아니라 뭐 30개다, 뭐 40개다. 복잡한 땅이 넓고 복잡한 토지 같은 경우 좌표가 30개, 뭐 4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좌표들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또 다 기록하려고 하게 되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부피가 너무 커지게 되고요. 또 이런 좌표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봐가지고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너무 이렇게 부피만 차지하니까 이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따로, 그러니까 좌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 등록하지 않고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따로 장부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해 놓은 장부니까 경계점 좌표 이제 등록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이제 좌표를 기록해 둔다고 하죠. 좌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좌표는 어떻습니까?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따로 빼버리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좌표가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좌표가. 그러면 좌표를 기록할 때는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전부 다 기록을 하다 보면은요. 만약에 4개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요. 만약에 어떤 모양이 어떻습니까? 토지 모양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좌표가요. 30개가 있다. 그럼 30개를 여기다 다 기록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요. 적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좌표를 쭉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X축, Y축을 해가지고요. Y로 해가지고 좌표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좌표를 기록을 해가지고. 4개면 4개, 30개면 30개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고요.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좌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열을 한 다음에 이 좌표가 4가지가 있다. 4개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요. 그러면 이것을 기록하기 편하게 해요. 여기다가 기호, 부호를 붙입니다. 여기다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붙인 다음에요. 여기다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가 만약에 30개다 그러면요. 30개 좌표를 여기에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한 다음에 여기다 1번부터 2번부터 쭉 1, 2, 3, 4 쭉 붙인 다음에요. 여기서 1, 2, 3, 4, 5, 6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쉽게요. 그 많은 좌표들을 우리가 쉽게 기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표를 기록할 때는 이걸 이제 좌표라고 하고요. 좌표는 그냥 좌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를 기록할 때 좌표를요, 나타내주는 부호를 적는 거죠. 부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호라고 하는 거죠. 부호를 적고요. 좌표를 적을 때는. 그러면 이 부호를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붙였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위치를 또 나타내줘야 되겠죠. 1번이 어딘지, 2번이 어딘지, 3번이 어딘지. 그래서 부호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부호도라고 합니다. 부호도. 그러니까 부호가 있으면 부호도, 부호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호도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와 부호도도 이제 함께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표를 기록할 때는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좌표를 기록할 때는 좌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부호와 부호도도 함께 세트로 기록이 되어야 정확히 좌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와 부호도 이것이 함께 세트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기록하기 위해서 장부가 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D장은 어떻게 됩니까? D장은 토지대장 임야등록 위에도 공유전 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3개가 더 나오게 되고 그래서 D장의 종류는 5가지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으로 이제 돼 있는 그림으로 돼 있는 이제 지적도와 임야도 2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가지는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D장이 5가지가 있고요, 도면이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자, 이 7가지를요,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해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볼 수가 있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지적 공부들이 이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그래서 컴퓨터에 이제 디스크 안에 들어넣는 거죠. 등기부는 다 이제 전산화가 된 거죠. 그러면 지적 공부도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화가 되어 있는 지적 공부, 전산화된 이것들을 전산화 시켰어요.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맨 밑에 있죠. 뭐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쉽게 말하면 전산화된 지적 공부를 말하는 거죠.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전산화된 이제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디스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해요. 그러면 이 2가지를 합쳐서 이제 우리는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는요, 총 어떻게 됩니까? 가시적 지적 공부가 7가지가 있고, 불가시적 지적 공부, 전산화된 지적 공부 1가지 해가지고 총 8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시적 지적 공부는 대장 5가지, 도면 2가지로 나누게 되고,
대장 5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나누게 되고요. 자, 이 내용이요. 여러분 69페이지 보시면 지적공부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종류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적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예, 공유지역 명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대지권 등록부를 기록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기록하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 각각에 맞춰서 등록되는 사항들이요,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지적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사항입니다. 이 전산화된 지적공부는요, 예, 가시적 지적공부를 그대로 전산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디에도 전산화된 지적공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에 등록되냐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적조를 전산화시켜놓고 토지대장을 전산화시키고 공유지역명부를 전산화시키고 이런 것들 다 전산화시켰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시적 지적공부에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발급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가시적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이제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뤘어요.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80페이지 보시면요.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을 80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 앞으로는 요것만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표에서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표를 외우려고 하면 못 외웁니다.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왜 이런 지적공부가 만들어졌느냐. 이해를 하게 되면 그 각각의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들이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먼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들을 기초로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대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것들이 있고요. 도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맨 앞에요, 이제, 왼쪽의 내용은, 80페이지 왼쪽의 내용은 지적공부의 종류가 나오고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각각의 등록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소재 지번을 보죠. 자, 소재 지번은요, 그 토지를 특정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도대체 몇 번지의 공유지역 명부냐, 몇 번지의 대지권 등록부냐, 몇 번지 토지대장이냐, 몇 번지에 대한 지적도냐. 그러니까 소재 지번은요, 모든 토지에 그 특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소재 지번은, 자, 소재 지번 어떻습니까?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돼요. 7가지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시적 지적공부에 지금 등록되는 사항, 대장 도면에 등록된 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산화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하고 축척이 있는데요. 지목, 축척은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지목하고 이제 축척이 옆에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해서 끝나게 되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단순히 외워야 되는 것들, 요것만 외워야지 모든 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지목과 축척은 지축 이렇게 외우시든지 다 외우셔야 돼요. 지목과 축척. 자, 우리가 지목과 축척은요, 우리가 한 게 있었죠. 지목을 등록할 때 우리가 지목 시간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를 등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곳에만 등록이 됩니다. 자,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요. 지목을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온 장부예요. 그러니까 지목을 따로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축척도예요. 축척. 축척은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등록돼 있어야 되겠죠. 축척이 없는 도면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축척은 그러니까 도면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 축척을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축척을 보면 이것이 500분의 1로 돼 있다. 자, 그러면 500분의 1 축척이라는 것만 보고서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축척만 보고 여기는 뭐 6천분의 1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땅값이 싼 지역이구나. 축척 600분의 1입니다. 여기는 좀 비싼 지역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도면을 보지 않아도 대충 그 토지 가격을 대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척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등록됩니다. 그래서 지목과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 네 곳에만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목은 어떻습니까?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또 부호로 등록한다라는 거죠. 이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면적. 자, 면적은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다 등록이 되는데, 요 네 가지는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등록되는 사항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지 않는 사항들 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등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요, 이 면적 당연히 등록돼야 되겠죠. 그럼 이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이곳에도 등록이 되느냐. 이건 등록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등록되는 것은 이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나온 장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등록되면 되지 따로 면적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면에도 면적을 등록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면적은요, 오로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계가 있죠. 경계는 어떻습니까?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이 되겠죠. 지적도, 임야도에만.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그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요, 제도를 할 때는요, 0.1mm. 그러니까 굉장히 얇게 제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도면에서 그 도면이 그 선이 너무 두꺼우면 오차가 그만큼 많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0.1mm로 제도한다. 예전에는 제도하는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제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는 그냥 0.1mm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좌표 있습니다. 좌표는 어떻습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표만 등록되는 거죠. 경계점 좌표 등록표만. 그 다음에 소유자 및 변경이 있어요. 소유자가 있죠. 자, 소유자를 기록을 할 때는요,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라는 변경일을 단연히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세트예요. 대장은 기본적으로 과세장부니까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취득했느냐, 7월 1일부터 취득했느냐 틀려지겠죠. 그래서 변경일을 반드시 적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상속을 취득했느냐, 증여를 취득했느냐,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느냐 따라서 세금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는 없지만 밑에다가 변경일 밑에다가요. 변경 원인도 적으십시오. 변경 원인 이것도 적으세요. 변경 원인.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예요. 그래서 세트다. 그래서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변경일과 변경 원인도 함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세트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이 세트, 요 세 가지가 대지권을 기록하는 세트가 되고 좌표, 부호, 부호도가 좌표를 기록하는 세트가 되듯이요. 이것 하나의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자는 어디다 기록하느냐? 자, 보죠. 소유자 기록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자 기록하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에 소유자별 지분 기록하죠.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도 어떻습니까?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자별 지분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기록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네 곳에만 등록이 된다. 그래서 도면 두 가지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기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소유자가 기록되는 곳이 하나, 둘, 셋, 넷. 근데 옆에 보시면은 소유자별 그 지분이 있죠, 지분. 자, 지분은 어떻습니까? 지분은요,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분 기록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지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는 기록하지만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이 기록되는 것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지분이 기록된다. 소유자도 기록되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추가되지만 지분은 여기는 기록되지 않는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래서 칠판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하는 거. 그래서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기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유번호가 있는데요.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공부를 하셨죠.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 15자리로 기록되는 거죠. 19자리죠. 그래서 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예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우리가 책으로 보시면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라는 것은 토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 그래서 토지를 이제 특정하는 것은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재는 바로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과 지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고유번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행정구역을 어떻게 돼요? 10자리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이제 번호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10자리로 만드는 거죠. 10자리. 행정구역들 어떻습니까? 전국 행정구역을 코드화 시켜 놓는 거죠. 시도, 이렇게 뭐 시군구 이런 것들을 숫자와 코드화 시켜가지고 10자리로 행정구역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지번을 어떻습니까? 지번을 이제 8자리를 가지고 앞에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부번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8자리로 지번을 만드는 거죠. 4자리는 본번, 뒤에 4자리는 이제 부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소재 지번을 적을 때는 만약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어떻습니까?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가지고 지번을 나타낼 때 산자를 붙입니다. 그럼 숫자로만 이렇게 적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산자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산자를 나타내주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떻습니까? 또 한 자리가 들어서는 거죠. 한 자리. 이것이 바로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로 돼 있으면 토지대장 지적도, 2로 돼 있으면 임야대장 임야도, 3으로 돼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총 어떻습니까?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유번호라는 거죠. 고유번호는 뭐 토지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죠. 자, 그럼 고유번호를 어디다 기록하느냐 있었어요. 고유번호는요, 고유번호는 이 대장 5가지, 이 대장이죠. 이 대장 5가지는 대장에만 고유번호를 붙입니다. 고유번호. 그러니까 이 도면에는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번하고 지목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도면은 어떻습니까? 78페이지, 79페이지 보면 도면에 견본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지목도 5자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적기 힘드니까 부호로 한자만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면에다 어떻습니까? 이 고유번호 19자를 다 기록을 한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도면 안에다가. 그래서 도면 안에는요. 19자리나 이걸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대장에만 어떻습니까? 대장에만 고유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장에만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대장에는 당연히 등록되는 것이 고유번호가 기록이 된다. 그래서 고유번호는 대장 5가지만 기록이 됩니다.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에는 옆에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 함께 갑니다. 여기서 장자는요, 장자는 대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에는 장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장번호. 대장에는 장번호를 붙입니다. 장번호. 자, 그러면 대장에는 장번호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대장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장번호하고 고유번호는 다릅니다. 고유번호는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고유한 번호를 나타내는 거고요. 대장번호는 이 지역의 토지대장에 이 동에 토지대장이 2000필지가 있다. 그럼 토지대장이 2000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000장은 어떻습니까? 1번부터 1, 2, 3, 4, 5 해가 2000번까지 페이지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이 장번호예요. 그래서 만약 이 지역에 공유지가 만약에 500필지가 있다. 그러면 공유지연명부가 이제 500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500장이 어떻습니까? 1번부터 500번까지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페이지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장번호예요. 그러니까 대장에는 대장 번호를 붙인다는 거죠. 장번호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번호하고만 틀린 겁니다. 고유번호는 19자로 되어 있는 거고 장번호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대장번호 할 때 그 장은 앞에 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번호는 대장 5가지는 대장번호, 즉 각각의 장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장번호가 붙지를 않아요. 장번호를. 그러니까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는 대장 5가지만 붙게 되는 거죠. 대신에요. 이제 고유번호, 장번호는 대장 5가지만 붙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되는 거고, 그 다음에 D장 5가지는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고유번호, 장번호가 당연히 등록되는 것이고, 그러나 도면에는 소재 지번은 기록되지만 고유번호, 장번호는 기록이 안 된다. 대신에요, 도면에는 도면번호를 붙입니다. 도면번호. 도면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요, 도면번호를 붙입니다. 하나의 도면 안에 어떻습니까? 양수리가 있는데 그 양수리가 하나의 도면 안에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도면이 어떻게 되냐? 4개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수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개의 도면이니까 도면이 어떻습니까? 양수리는 4장의 도면으로 되어 있죠. 그럼 도면마다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거죠. 이건 1호, 2호 도면, 3호 도면, 4호 도면. 이렇게 도면에는 이 도면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도면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도면이 만약에 20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20장에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되겠죠. 1, 2, 3, 4 해가지고 25까지요. 그러면 도면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도면 번호는 도면 2가지에만 도면 번호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장 번호는 대장 번호이기 때문에 대장 5가지만 붙이게 되는데, 도면 번호는요, 이 도면 2가지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도면 번호를 붙여놓는 것은요, 우리가 토지 대장을 보고 어떻습니까? 이 토지가 도대체 몇 호 도면에 있는지를 알고서 바로 도면을 찾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도면 번호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도면 번호는 도면에만 붙여놔서는 의미가 없고요. 토지 대장을 보고 바로 그 도면을 찾아가도록 도면 번호를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 도면 번호는 도면 2가지 이외에도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을 보면서 바로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요. 나아가서 또 어디도 붙이냐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들만 나왔지 인접되는 토지의 모양은 안 나타났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접되는 토지의 모양을 알고 싶으면 도면을 찾아가야 되는데, 몇 번 도면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면 번호는요, 이 도면 2가지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5가지에 등록이 돼요. 대장 번호는, 장 번호는 대장 5가지만 등록되고, 장 번호도 5가지, 도면 번호도 5가지인데 다만 등록되는 장부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장 번호는 대장 번호로 말하기 때문에 도면 2가지를 제외하고 5가지의 대장에 등록이 되고, 오른쪽에 도면 번호는 도면 2가지 이외에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니까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D장이니까 장 번호는 기록되지만 도면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들을 보죠. 그러면은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요, 방금 면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그러면요,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4가지가 모두 등록되는 건 뭐겠습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뿐인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잖아요. 그런데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기 때문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모두 등록된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뿐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것이요, 면적 이외에도 오른쪽 보시면은 개별 공시지가요.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토지의 등급.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의 이동사유죠. 이동사유. 그래서 면적이랑 공시지가, 그 다음에 토지 등급, 그 다음에 토지 이동사유. 이 4가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토지의 면적, 그 다음에 이동사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이 되는 것이 4가지고, 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것이 또 4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은 조금 있다고요. 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어떻습니까? 뭐가 등록되겠습니까? 좌표, 부호, 부호도는 오로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등록되죠. 그러니까 좌표, 부호,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고요. 그 이외에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재 지번, 지적공무지가 소재 지번. 그 다음에 D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되고요. 그 이외에 어떻습니까?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도면번호가 기록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밑에요. 이제 공유지원 명부요. 공유지원 명부에 등록되는 게 뭡니까? 소유자와 소유자별 지분. 그러나 공유지원 명부에 또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그리고 어떻습니까?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대지권 등록부에 지금까지 등록되는 내용을 보면 대지권 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요. 소재 지번, 그리고 대장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그리고 또 뭐가 등록됩니까? 바로 이것이 등록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별 지분이 기록되고 소유자와 지분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오로지 대지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거죠. 대지권의 비율,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건물 명칭.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외우려고 하면은 자꾸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원리, 나오게 된 배경, 왜 이걸 기록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정리를 통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것이요. 이제 지적도 임야도인데요. 지적도 도면에 기록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면에는요. 지금까지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도면에도 소재 지번 기록되고요. 고유번호, 장번호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도면번호가 기록되고 그 다음 경계가 등록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목과 축척이 기록되고요. 더해가지고 이제 도면에 기록되는 내용이 더 있죠. 그래서 도면은요, 앞 페이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7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놓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도면에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라고 그랬죠. 도면을. 그러면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78페이지에 위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도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지적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임야도죠. 그러면 우리가 맨 왼쪽 하단에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의 지적도를 가지고 도면에 등록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맨 왼쪽에 십자가포의 모양으로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색인도라고 하는 거죠. 색인도. 색인도. 그래서 이것은 무순시 무순동 지적도다. 무순시 무순동 지적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제명이라고 했죠. 제명. 그리고 무순시 무순동 여기까지 나가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소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소재. 그러니까 여기 토지에 있는 것들은 다 무순시 무순동에 있는 토지들이 될 것이고 제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명이 어떻게 됩니까? 제명 옆에 좌표라고 적어져 있죠. 제명 옆에. 자,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좌표라고 기록이 된다는 거죠. 제명 옆에 좌표라고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20장 중 제8호다. 이게 뭡니까? 도면번호죠. 제8호. 이게 도면번호를 나타내 주는 거죠. 도면번호가 8호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색인도의 가운데가 8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9호 지적도를 구하라. 아래쪽을 보고 싶으면 13호 지적도를 구하라. 색인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축척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어떻습니까? 500분의 1 축척지역이 되는 거죠. 축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게, 요 선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그래서 도곽선이라고 하는 거죠. 도곽선. 도곽선. 도면의 외곽선이다. 그러면 도곽선이 있으면요. 도곽선 왼쪽 아래에 어떻습니까?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은 이 지적도를 만들 때요. 통일적으로 전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지적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곽선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곽선 수치라고 한다는 거죠. 도곽선 수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것들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거죠. 경계. 경계. 이게 경계죠. 선을 우리는 경계라고 하는 거죠. 경계. 경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경계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71에 16대 이렇게 나오죠. 여기 가운데는 뭐 71에 17대, 71에 17대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지번을 나타내고 이것은 지목을 나타내 주는 거죠. 지목은 부호로 한자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번과 부호가 나온다. 지번과 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습니까? 숫자가 있죠, 숫자가. 이게 뭐 숫자가 뭡니까? 이게 숫자가 써져 있으면 이것이 경계점 간의 거리죠.
이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이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 거죠. 이건 경계점 간의 거리죠. 간의 거리.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특히 더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더 등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이니까요. 우리가 면적을 측정을 할 때는 좌표에서 측정해야 되지 도면 위에서 전자면적 측정기로 측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 위에서 측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죠. 이 도면으로 측량하지 말라라 이거죠. 측량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지역에서는요. 특히 어떻습니까?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측 하단에 또 적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도면 안에 등록되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여기 5, 여기 6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 기준점도 등록이 되고요. 또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적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축물의 위치도 등록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면을 봤는데 건축물의 위치, 원래 건축물이라는 것은 도면에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적 현황 측량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의 경계를 얼마나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측량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위치도 도면에 등록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80페이지 다시 한 장 넘기셔서요.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보죠. 오른쪽에 기타 해가지고요. 왼쪽에 있는 걸 보면 소재 지번 등록되고 지목 축척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도면 번호가 등록되죠. 자, 이것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기타 보시면은 도면의 색인도 등록되고 제명 등록되고요. 도각선 및 도각선 수치 등록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요거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여기는 도면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도면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인데 건축물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도면에 때로는 등록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록되고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특히 더 등록되는 세 가지는 제명 옆에 좌표, 경계점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것이 추가로 더 등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적 공부의 종류와 거기 각각에 등록되는 사항인데 이게 매년 한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 표에서 나오는데 이 표를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계속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아예 설명을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래서 이해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해가 돼 있으면요. 쉽게 이제 그때는 잘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으니까. 한두 문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이 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지적 공부의 종류와 그 등록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81페이지 그 지적 공부와 관련된 이제 기타 사항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